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 가운데 2명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는 관계 당국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숨진 40대 희생자의 영전과 관이 운구차로 옮겨집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뒤따르며 국화꽃으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로 장례식장은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기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사고도 안 났으면. 15일 희생자 2명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다른 희생자 2명의 장례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계 결함과 부실 시공, 감리와 계약 등 공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공사 관련 6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서류와 휴대전화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8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16일 오후 2시 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토 과정 거쳐서 감정서가 나오는 것이고 합동 감식 이후로 나오는 또 의미 있는 거 가지고 좀 더 접근하기 위한. 앞서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자이언트 판다들이 잇따라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내년 1월이면 일본에서 판다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판다를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해온 만큼 냉각된 중일 관계 속에서 판다의 귀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6월 일본 와카야마현 어드벤처 월드에서 지내다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4마리. 어미 판다 라우힌과 라우인이 낳은 3마리 새끼 판다입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고별 행사에는 일본인 3,000명이 찾아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ママになって幸せになっ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はい。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도 다음 달 하순 중국에 반환됩니다. 당초 내년 2월 20일 반환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앞당겨졌는데 최종 관람일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반환이 이뤄지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판다가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중국의 소유권이 있는 판다는 우호 교류 성격의 대여 공동연구가 방침이어서 다시 보내질지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 대여를 타진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신규 판다 도입 논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大熊猫是中国的国宝，也是世界人民友谊的使者和桥梁，也为增进中外民间友好发挥了重要作用。 중국과 우호를 상징하는 자이언트 판다. 일본의 제로 판다 가능성은 단순한 동물 반환이 아니라 냉각된 중일 관계에 현실을 비추는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안전 보장만 약속된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영토 양보 대신 현재 전선을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위트코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현지 시간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5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영토 문제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공정한 선택지는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영토 양보가 아닌 전선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전향적으로 가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뒀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Сьогодні двосторонн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між Україною і Сполучени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а саме гарантії Article 5-like ві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для нас 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від європейських колег для нас, а також інших країн.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와 회담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20개 조항 평화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서방 매체들이 보도한 한반도식 비무장지대 조성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향이라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에도 회담을 위한 회담은 더 하지 않겠다며 연내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홍콩 민주당이 창당 30여 년 만에 해산합니다. 홍콩의 민주화 세력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칠레에선 극우주의자로 평가되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칠레 정부가 4년 만에 오른쪽으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등 중남미에서의 우경화 현상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30여 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체 수순을 밟아오다 임시총회를 열고 당 해산 동의안을 가결한 겁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但係即係越嚟越差咯，好多記者俾人拉咗啦，好多市民都好驚啦，都好多走咗，有啲亦都驚住再會被拉。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 시행, 애국자만 출마 가능 조건을 단 선거제 개편 등을 거치며 야권 세력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민주진영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시민단체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시민당이 공식 해체했고 올해 6월에는 사회민주당연맹도 해산했습니다. 외신들은 민주당의 해산이 홍콩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화 세력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19%포인트 격차로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극우주의자로 묘사되는 카스트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립니다. No nos pidan a aquellos inmigrantes irregulares que gastemos todos los fondos sociales. 칠레 정부가 4년 만에 오른쪽으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등 중남미에서의 우경화 현상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진실공방으로 치닫던 신태용 전 울산 감독과 정승현 선수의 영상이 유출되면서 폭행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팬들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상황을 수습해야 할 울산 구단이 논란 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폭행 논란을 잠재우는 일은 유언해 보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시즌 중 울산에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제자 정승현의 뺨을 손으로 쳤습니다. 워낙 아끼던 제자고 만약에 승현한테 그런 첫 만남에서 그랬다면 내가 너무 표현을 강하게 애정 표현을 했지 않았나. 신 전 감독이 부인했던 폭행 논란 영상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짝소리가 난 장면에 명백한 폭행이라는 의견과 밝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친근감을 과하게 표했다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폭행 논란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10월 경질된 신태용 감독을 겨냥한 골프 세리머니를 펼쳤던 울산 이청용은 지난 주말 신 감독의 폭행이 사실이었다고 추가 증언했고 이어 공개된 영상으로 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영상은 울산이 구단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자체 촬영한 영상으로 울산은 영상 유출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승현의 가족들은 해당 영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그 초상은 개인정보에 해당을 하고 개인정보 주체인 정승현 선수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울산 현대 구단이 유출했다고 하면 민사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울산 팬들도 구단이 선수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항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상황을 수습해야 할 울산 구단이 논란 확산의 중심에 서면서 폭행 논란을 잠재우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신현정입니다.